불과 3년 전만 해도 이 거리는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박수 소리, 커다란 음악 소리, 그리고 길 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최신 폰이 공짜라며 외치던 목소리들. 하지만 2026년 오늘 그 소란스러움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건 차가운 임대 문의 스티커와 먼지 쌓인 유리창뿐입니다. 대한민국 통신시장에서 대리점은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하지만 그 황금알은 소비자들의 눈물과 무지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져 온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정교하고 광범위했던 사기극, 우리는 그것을 폰팔이라 불렀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들이 어떻게 수백만 명의 주머니를 털어왔는지, 그리고 왜 지금 처참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파트 1. 설계된 실구매가라는 지독한 환상. 모든 사기는 언어에서 시작됩니다. 대리점 입구에 붙은 갤럭시 S26 실제 구매가 0원이라는 문구. 이 짧은 문장 속에 세 가지의 치밀한 속임수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공시지원금의 도둑질입니다. 국가가 정하고 통신사가 주는 당연한 할인을 마치 대리점주가 자기 살을 깎아주는 선물처럼 포장합니다. 둘째, 제휴카드의 함정입니다. 월 30만원, 70만원씩 카드를 써야 받는 할인을 기기값 할인으로 둔갑시킵니다. 이건 여러분의 소비 노력이지 대리점의 할인이 아닙니다. 셋째, 할부 기간의 마법입니다. 24개월이면 끝날 할부를 48개월로 늘려 월 납부액을 착시하게 만듭니다. 취재진이 만난 한 피해자는 48개월 할부의 실체를 뒤늦게 깨닫고 망연자실했습니다. 150만원짜리 폰을 사면서 4년 동안 내야 하는 이자만 무려 20만원이 넘었습니다. 판매원은 말했습니다. 한 달에 커피 한 잔 값도 안 나와요. 하지만 그 커피 한 잔 값이 모여 누군가는 강남의 아파트를 샀고 누군가는 노모의 쌈짓돈을 잃었습니다. 파트 2. 21세기 소장농 리베이트에 영혼을 판 사람들. 왜 판매원들은 그토록 필사적으로 여러분에게 11만원짜리 고가 요금제를 권했을까요? 그 비밀은 리베이트에 있습니다. 판매원이 요금제 한 건을 개통할 때 받는 수당은 요금제의 가격에 비례합니다. 단순히 비싼 요금제뿐만이 아닙니다. 이름도 생소한 부가 서비스들, 키즈케어, 주식 알림, 미디어팩 등이 여러분의 요금제에 슬그머니 끼워 넣어집니다. 서비스 하나당 판매원이 챙기는 뒷돈은 약 2만원에서 5만원 사이. 4명의 가족이 폰을 바꾸면 판매원은 그날 저녁 앉은 자리에서 100만원이 넘는 순수익을 챙깁니다. 이들은 순환근무라는 방패 뒤에 숨었습니다. 3개월마다 매장을 옮기며 피해자가 항의하러 올 때쯤이면 이미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없습니다. 전 담당자가 한 일이라 모릅니다라는 차가운 한마디. 이것이 대한민국 대리점 시스템이 지난 10년간 유지되어 온 방식입니다. 소비자를 인간이 아닌 숫자와 리베이트로만 보았던 결과입니다. 파트 3. 거대한 반경 자급제와 알뜰폰의 해일.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기만은 정보의 민주화 앞에 무너졌습니다. 유튜브와 각종 커뮤니티에는 대리점의 수법을 파헤치는 참교육 영상들이 쏟아졌습니다. 할부 원금을 확인해라. 선택 약정의 함정에 속지 마라는 경고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결정타는 자급제였습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대리점의 현란한 말솜씨 대신 쿠팡과 삼성닷컴의 투명한 가격표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에 월 23만원대의 데이터 무제한을 제공하는 알뜰폰이 결합하자 시장의 판도가 뒤집혔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현재 2030세대의 자급제 이용률은 75%에 육박합니다. 대리점에 가면 눈탱이 맞는다는 공식이 국민 상식이 된 것입니다. 신뢰를 잃은 장사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손님이 끊긴 매장에는 하루 종일 정적만이 흐르고 한때 월 수천만 원을 벌던 사장들은 이제 밀린 월세를 걱정하며 밤잠을 설칩니다. 파트 4. 단통법 폐지. 사기꾼들의 마지막 퇴로가 막히다. 2025년 7월 단통법 폐지는 이들에게 떨어진 마지막 사형 선고였습니다. 과거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불법 보조금이라는 미명하에
정보를 아는 사람만 싸게 사는 기형적인 구조가 유지되었습니다. 대리점들은 그 정보의 격차를 이용해 장사를 해왔죠. 하지만 법이 사라지고 모든 할인이 양지로 나오자 숨길 수 있는 정보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누가 더 정직하게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느냐의 진검승부가 시작된 것입니다. 거짓말로 점철된 영업 방식으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 초까지 전국적으로 문을 닫은 대리점은 무려 5천 곳에 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불황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이고 부도덕했던 비즈니스 모델이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정직하게 장사하던 소수의 대리점주들까지 그 오명을 함께 뒤집어 쓴 채 고통받고 있습니다. 파트 5 흩어진 포식자들 폼파리 그 이후의 삶. 한때 영업의 꽃이라 불리며 번화가의 밤을 호령하던 이들은 지금 어디로 갔을까요? 매달 수천만 원의 현금을 만지며 성공을 맛보았던 그들의 화려한 시절은 정보의 민주화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생존 본능은 그들을 또 다른 전장으로 이끌었습니다. 폼팔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낸 그들이 도착한 곳, 그곳은 어디일까요? 1. 영업의 변주 칼날을 갈아 다른 전쟁터로. 베테랑급 판매원들은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 즉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휴대폰 대신 보험, 중고차, 렌탈 가전, 그리고 상조 서비스를 팝니다. 과거 대리점에서 수만 장의 계약서를 써내려가며 다져진 그들의 화술은 새로운 업종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고객님, 이건 혜택이에요라는 그 익숙한 멘트는 이제 보장, 자산과 중고차 할부 프로그램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특히 복잡한 약관과 할부 구조가 얽혀있는 중고차 시장은 폼파리 출신들에게 가장 익숙한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기술은 변해도 정보 격차를 이용해 이익을 창출한다는 영업의 본질은 여전히 그들의 손끝에 남아 있습니다. 이 화려한 과거의 수감 배달 핸들을 잡은 왕년의 에이스. 하지만 모두가 새로운 영업지에 안착한 것은 아닙니다. 한때 한 달 수익으로 외제차 할부금을 우습게 내던 소위 에이스들 중 일부는 지금 배달 오토바이 핸들을 잡고 있습니다. 진입장벽이 낮고 즉각적인 현금이 손에 들어오는 배달. 라이더와 택배 운송업은 갈 곳 잃은 그들에게 마지막 비상구가 되었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음식을 배달하는 한 전직 판매원은 말합니다. 예전엔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입만 털면 하루에 100만 원도 벌었죠. 근데 지금은 하루 종일 달려도 그때 벌던 돈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화려했던 시절의 기억은 이제 고통스러운 추억이 되었고, 한때 고객을 속여 채웠던 주머니는 이제 육체 노동의 땀방울로 겨우 채워지고 있습니다. 포식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치열한 생존의 현장으로 내몰린 이들의 모습은 변화하는 시대가 던지는 가장 잔인한 성적표입니다. 그들은 이제 리베이트 대신 신뢰를 수확합니다. 수익은 예전에 반토막이 났지만 더 이상 밤잠을 설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기꾼이라는 멸시 어린 시선 대신 고맙다는 고객의 인사를 받는 삶. 이것은 폼파리의 시대가 끝난 뒤 대한민국 유통시장이 나아가야 할 아주 좁고도 유일한 길임을 그들은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멸종이 남긴 교훈. 폼파리들의 대이동은 단순히 한 직종의 몰락을 넘어 대한민국 소비 패러다임의 거대한 전환을 상징합니다. 모르면 당하는 시대에서 알면 이기는 시대로. 그들이 흩어진 자리에 남은 것은 더 이상 누군가를 쉽게 속일 수 없다는 서늘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비난했지만 어쩌면 그 시스템을 방관했던 우리 모두가 그 시대를 함께 만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거리에 울려 퍼지던 호객 소리는 멈췄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플랫폼이 변해도 정직을 잃은 산업은 결국 대중의 외면 속에 대멸종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 통신 시장의 잔혹사. 그 마지막 페이지는 이제 여러분의 똑똑한 선택으로 채워질 차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